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휴먼 AI 공학 전공 유지연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오픈 소스의 역설, 그다음에 소버린 AI의 균열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서 한 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오픈 소스는 코드의 개방이 아니라 신뢰의 재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6가지, 7가지 결론까지 해서요. 7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의 환상, 그 다음에 기술적 함정, 그리고 글로벌 사례, 그리고 주권과 신뢰, 오픈소스의 조건, 오픈소스 생태계의 미래,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쓰실 텐데요. 리눅스 커널은 오픈 소스일까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딥시크는 어떨까요? 라마는요? 방금도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분들은 리눅스 커널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고, 리눅스 커널은 수천 명의 기여자가 모두 그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가 코드를 보고 수정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딥시크와 라마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러한 딥시크와 라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재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오픈 소스 AI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린 바처럼 오픈 소스의 함정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픈 소스를 신뢰할까요? 자, 그 신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사실 오픈 소스가 1990년대 그쵸 나와서 아마 이때부터 많이들 또 사용하셨을 겁니다. 리눅스나 아파치 HTTP 서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접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여를 해서 누구나가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대가 되면서 신뢰의 제도화가 됐죠. 즉 여러분들 이 부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깃허브이죠. 깃허브가 나오면서 제도화되었는데 왜 제도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네, 깃허브에 이런 코드들을 올리고 근데 그 코드들을 올리고 사용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그 코드를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배포하는 그러한 것들이 검증하는 체계가 구조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0년대에 가면서 트라이톤이라던가 아니 파이터치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허깅 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AI 분야에서도 확대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됐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것들이 라마나 아니면은 그 딥시크와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구조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컨대 여러분들 갑자기 그걸 미스트랄 7B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것들을 재현해내는 거에 있어서 성능의 차이가 15%나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5%나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왜 이런 구조일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떠한 정제 방식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 오픈 소스의 환상을 지금 오픈 소스 AI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뢰 구조라는 걸 이 페이지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무엇입니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를 개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검증하는 그러한 체계 속에서 신뢰가 더 강화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계속 믿고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가 어떻게 그러면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델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델 카드는 그쵸, 사용 설명서이죠. 모델이 어떻게 어떤 코드인지, 그다음에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런 모델 카드를 보고 우리가 오픈 소스 AI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해서 동일한 성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모델 카드에 실제로 얘의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 필터링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학습 정제 방식이 있었는지라던가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쵸?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쓴 것이 모델 카드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쓴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적 함정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이선스입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예로 라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마 2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쓰인 바와 같이 실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월간 활성 유저가 7억 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라마 3가 나왔죠. 라마 3가 나오면서는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에 추가적으로 파생 모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라마2를 가지고 그 스타트업 기업이 실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모델 A라고 썼는데요. 실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하고서는 이제 라마3가 나왔는데 이게 라마2 갖고 만들 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갖고 자기네가 자체적인 그쵸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라마3가 나오면서 파생 모델 제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걸리고 이 모델 A라고 만든 스타트업 기업한테 실제로 이 메타가 그걸 갖다가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너희 라이센스 이거 그거 규정 위반이야. 이거에 대해서 너희 책임을 져라고 하고요. 겨우 협상을 했는데 협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냐면 모델 A로 발생하는 판매량 갑자기 네, 그런데 그 매출액의 20%를 로열티로 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저는 여기에다가 잠자는 제한,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제한이,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통해서 어떠한 요건들이 얘가 버전업 되면서 추가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쵸? 수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술적 함정의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쓰인 것처럼 의존성 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오픈 소스는 투명했습니다. 그래갖고 리액트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pm의 설치를 통해서 어떠한 라이센스를 사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교체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을 했죠. 근데 지금의 그런 오픈 소스에 있어서는 그렇게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어렵냐?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인프라 생태계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가 실제로 운영되는 그 환경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환경이 아닌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도 쓰인 것처럼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AMD GPU라던가 다른 환경에서 이걸 갖다가 구동했을 때에는 실제로 속도가 70% 감소한다던가 아니면은 메모리 효율이 50% 감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통제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오픈 소스 AI를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까 이제 계속 글로벌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글로벌 오픈 소스가 어떻게 오픈 워싱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2024년 10월에 실제로 오픈 소스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실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들은 얼마나 그거에 맞는 오픈 소스 점수를 가지는지를 판단한 그러한 결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바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메타 라바는 45%밖에는 안 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젬마도 40%, 그 다음에 딥시크 35%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특히나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중국의 데이터 주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주권법을 통해서 실제로 학습된 데이터는 중국 밖을 못 나가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이용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픈 소스라고 하는 표면을, 그쵸? 겉면을 뒤집어 쓰고 뒤에서는 이것의 기술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흔드는 그러한 양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에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오픈 소스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좀 살펴볼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 3가지 들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테빌리티 AI입니다. 스테빌리티 AI는 202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2년도 안 돼서 몰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기술에 대한 성공을 지녔던 그러한 사례인데요. 실제로 2년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술 코드를 진짜 오픈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결론과 같이 연계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공격적으로 2024년에 오픈을 했죠. 근데 몇 개월도 안 돼서요, 얘네들이 실제로 전략적인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의 중국 내에 서버를 의무화한다던가 이랬고요. 지금은 어떤가라고 하냐면요, 중국 GPU 클러스터에서, 그쵸? 그 구조 안에, 생태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 맨 처음에 여기에 오픈 소스 막 전략적으로 막 오픈되었을 때 여기 오 좋아 하고서는 사용하다가,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거입니다.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뭐 꼭 규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어떤 체계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EU AI 액트 규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EU AI 액트에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소스 AI는 규제 대상에서 부분 제외한다, 면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혁신을, 그쵸? 확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으쌰으쌰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좀 성숙이 덜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오픈 소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오픈 소스 AI에 대한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책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의 혼란이 발생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부분을 모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AI 역시 EU AI 액트 우리를 너무 옥죄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제를 그래도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을 막 그냥 강제 규제가 아니라 뭔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같이 협력적으로 뭔가를 논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맘때쯤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여기 앞서서 거의 오픈 소스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요. 이제 소버린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버린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소버린 AI를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버린 AI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좀 다 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소버린 AI에 대해서를 우리 국가에서 자체적인 AI를 개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소버린 AI는 사실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자체 개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소버린 AI는 안보적 차원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버린 AI에 접근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원래 나와 있던 이런 오픈 웨이트 방식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AI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것의 방법은 좋은 점은 그거죠.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거에 단점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잠들어 있던 제한에 걸린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국가의 기술 주권에 휘둘리게 된다던가 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한편 그러면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면 이거는 또 어떠한 그 단점이 있냐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원도 너무 많이 들죠. 데이터를 많이 드는 거는 뭐 어떻게든 모아서 하면 될 텐데요.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잘못하다가는 다 아무런 그런 크롤링 막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면요. 잘못 우리가 아는 가짜 뉴스라던가 아니면 뭔가 인지 편향을 발생시키는 그런 왜곡된 그런 어떠한 공격들이 지금 또 인지전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면 오픈 소스 생태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오픈 소스 생태계를 통해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에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도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기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뭔가를 앞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픈 소스를 웨이트 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핵심 인프라에 그림자 종속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사용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데 인프라에 이런 것들을 썼는데 알고 보면 얘네들이 원래 그 모델에 얽매이게 돼서 모델의 업데이트라던가 모델의 라이센스의 그러한 변화라던가 이런 데에 묶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이거입니다. 사실은 악성 백도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들을 쓰기는 하는데 맨 처음엔 되게 선량한 모습으로 모델들이 나타나서 야, 낯서 내가 싸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 너무 성능이 좋아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백도어가 심어져서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데이터 오염.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보안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이트에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내용들을 막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거에 학습된 결과물을 나타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러면 이도저도 뭐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 소스는 어떻게 우리가 오픈 소스 AI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요. 오픈 소스 AI의 정의를 이렇게 네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용의 자유,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의 자유, 그다음에 이런 자기네 목적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유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오픈소스 AI 조건을 그렇게 해서 5단계로 레벨을 나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재현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 재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픈소스 AI 조건의 가장 높은 등급은 완전 재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재현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투명성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전 재현할 때 안전한지도 또 검증하는 체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픈소스 생태계는요, 크게 3가지의 단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라던가 대학 뭐 이런 연구기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해서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깃허브가 그걸 신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상호 간에 검증을 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자립에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자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투명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검증 이런 것들을 할 때 소스의 안전성도 있지만 어떻게 보안적인 대응들을 해나갈 것인가도 우리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코드 모델의 투명성,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 데이터 출처의 감사 시스템, 협력형 취약점 대응, 그다음에 재현성 검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 여러분들, 여기에 뭐 다는 아니지만 개발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개발자분들은 어떤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또 나름 4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유사합니다. 감사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그다음에 모델 검증 도구를 활용한다던가 커뮤니티에 좀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개인 보안을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정책 기반자들은 뭘 해야 하냐? 저는 이거는 좀 정책 기반자들이 많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버린 AI 인증 제도. 즉, 소버린 AI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개발이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하이브리드 형식? 아까 제가 소버린 AI를 만드는 건 2가지라고 했죠. 그쵸? 오픈, 웨이트 방식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게 합쳐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얘가 얼마나 안정한지를 검증하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도입,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I 도입 오픈 소스
그 AI 도입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 AI 모델 레지스트리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산 배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냥 자체 개발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그쵸? 어떻게 지금 있는 것 어떻게 잘 활용할지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태계, 협력 생태계를 통해서 오픈 소스 AI 모델을 잘 구축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써봤습니다. 라이온, 블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 소스 생태계를 좀 전망하고자 하는데요. 오픈 소스 생태계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가 닫힐 것인가 열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구조를 오픈 소스 AI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픈 소스 AI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너무 닫혀서도 안 되고 너무 열려서도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상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좀 관심을 이제부터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 소스의 본질은 투명성이다. 그렇죠? 누구나가 보고 수정하고 재현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지속성은 협력에서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오픈 소스의 신뢰 체계는 실제로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고 커뮤니티가 그쵸? 활성화된 데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 주권은 검증 가능성 위에서 새겨진다. 그래서 검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공개된 코드가 아니라 공유된 신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